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기술 발전 속도가 진짜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혁명이라는 단어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참 익숙한 단어인데 이런 빠른 변화 환경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안정영 대표님, 류채훈 컨설턴트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네, 오랜만에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취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답을 찾아내는 안정영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류채은 컨설턴트님은 처음 뵙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상담 8년차 IT 진로를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리어 컨설팅 및 강의를 하고 있는 류채윤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좀 아이돌 같았어요. 8년차. 8년차. 8년차 IT 분야에 주로 이제 상담을 도와주시고 강의도 해주시는 또 유채윤 컨설턴트님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네. 두 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 어떤 부분일까요? 앞부분에 우리 MC분께서 네.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 미래 직업 전망, 그다음에 이제 IT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지에 대한 네.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IT 개발자, 네. IT 분야에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진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변화가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IT 기술 쪽은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진짜 많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해가 10분 되고요. 미래 직업 중에서 사라질 직업, 전망이 좋은 직업, 우리 이거는 뭐 시대에 따라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컨설턴트님. 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내놓은 2017년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요. 2030년도까지 우리나라 일자리의 4분의 1이 자동화로 대체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1년에 내놓은 또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요. 개발도상국의 2개의 곳, 그리고 미국, 독일, 영국 등 6개 선진국의 800개 직업과 2,000개 직무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도까지는 총 1억 7천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 네, 이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요. 약 네. 12% 늘어난 수치입니다. 2030년까지 1억 7천만 명의 근로자가 네. 자동 업무로, 자동으로 일자리가 직업이 전환 상황에 놓일 것이다. 와, 진짜 엄청난데 이런 상황이 비단 그냥 예측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 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로 진짜 자동화가 될까요? 네, 솔직히 이제 자동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네. 일자리의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변화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래 수준상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과 같은 이제 숙련도가 낮은 직종이라든지 뭐 산업이라 따지자면 뭐 제조, 물류, 유통, 금융, 뭐 간호업, 뭐 의료 산업까지 뭐 어떤 이제 자동화로 일이 정형화되긴 업무는 자동화로 대체될 이제 전망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이런 이제 전망들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각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가령 이제 로봇이 어떻게 되면 내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고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결합해서 인간의 그 생산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런 기술 변화 양상은 이제 기술 변화의 양상은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라든지 비즈니스 리더들이라든지 테크놀로지 전문가가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 일자리 변화를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뭐 그런 부분은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일자리가 가뜩이나 부족하고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자동화가 된다?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가 단순히 이제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좀 다른, 예를 들어 뭐 그것들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네. 정교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일자리가 말씀 주신 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얘기할 IT 관련된 어떠한 기술들을 좀 익혀야 될지 이런 부분들로서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스를 네. 수 없는 진짜 커다란 웨이브라고 할까요? 이제 네네. 흐름이니까 우리가 그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환 측면에서 본다면 뭘 준비해야 될지 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도 4월에 발간한 4차 산업혁명 내 직업 찾기에 따르면요. 미래에 유망한 직업 15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서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만 단순히 이 산업 구조가 변한다라는 것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일자리에 주목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표님? 청년들의 일자리 구조, 환경 자체가 변한다는 게 진짜 큰 일이고 변화인 것 같은데 직업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보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홍선혜 MC님께 제가 네. 질문을 드린다면 저한테요? 긴장. 표정이 긴장. 굉장히 안 네, 좋아하시네요. 안 좋아. 4차 산업혁명의 3대 키워드라 한다면 키워드. 뭘 들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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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그리고 A로 시작하는 A로 시작하는? 너무 어렵다. AI. AI. 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로봇? 로봇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그럼 뭐예요? 다 맞추셨어요. 네. 이렇게 저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IoT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예, IoT가 인터넷 오브 띵스예요. 네. 즉 사물들이 서로 인터넷을 한다는 거죠. 서로 통신을 하면서 이제 무엇인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데이터란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들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겠죠. 네. 그럼 이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AI가 되겠죠. 그래서 네. 저는 4차 산업혁명하면 여러분들이 IoT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네.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고 거기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네. IoT, 빅데이터, AI. 아무래도 이쪽에 관련된 만들거나 기획하거나 하는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본다면 사물 인터넷 전문가, 그다음에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그다음에 요즘에 또 한창 핫하죠. 메타버스 때문에 그렇죠. VR과 AR 전문가, 또 생명과학연구원 정보 보호 전문가, 또 로봇공학자, 또 최근에 또 우리 애플사가 우리도 자율주행차 만든다고 해서 네. 또 핫했었죠. 자율주행차 전문가 등 거의 이제 IT나 공학 계열이 주를 이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계열은 이쪽 계열이긴 한데 그럼 이걸 전공한 분들만 할 수 있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에게 좀 배움의 기회가 좀 열려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과 관련된 일자리가 좀 많아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시장의 전망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IT가 안 밝으면 뭐가 밝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수치적으로 네. 진짜로 어느 정도 밝은 게 맞는 건지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IT 시장 조사기관 KRG에 따르면요. IT 계열 산업의 전망은 약 23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고요. 또한 과기정동부 조사에 따른 연도별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에서는 사업 예산이 5조 원을 돌파해서 증가율이 무려 11.8%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사업 예산이 많아졌다는 것은 IT 서비스 기업들도 이를 담당하기 위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수주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IT 인력들의 충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있는 기관에서 느끼지만 정말 공고도 정말 훨씬 많아지고 대형 SI 기업도 정말 사람들을 수십 명 뽑아갈 정도로 네. 비전공자들 포함해서요. 오. 그래서 IT 인재를 찾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현업자로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업자로서 네. 체감을 하고 계시는군요. 실제로 취업 공고가 그렇게 IT 네. 쪽으로는 네. 훨씬 늘어납니까? 정말 1년 12월이 정말 상시적으로 채용 공고가 너무 많아서 오. 네 그냥 학생들이 준비가 되면 그냥 이력서만 넣으면 바로 면접을 볼 수 있게 네,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네. 농담 삼아 우리가 지금 네.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IT 관련된 직무 채용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옛날에 IT가 단순한 인프라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의 기회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IT 관련된 채용 공고는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IT 산업 분야 취업 공고가 체감하시는데 네. 컨설턴트님은 진짜 늘어나고 있다. 네. 이걸 좀 객관적으로 또 알 수 있는 네네. 수치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취업플랜법 잡코리아에 따르면 이제 1월부터 6월달까지 이제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IT, 인터넷 등 비대면 직군이라면 30%가량 늘었고요. 뭐 영업, 교육, 회계라는 직무는 30%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또 IT라고 한다면 빅데이터, AI 분야가 그쵸.
약 50%가 이제 채용 정보가 증가했고요. 네. 산업은 이제 솔루션 및 SI가 50% 정도 증가한 것을 보면 제가 정말 현업자로서 느끼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학생들이 부러울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채용 공고도 주면은 바로 또 서류 쓰고 제출하고 이렇게 정말 이제 여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진짜 그런다고 약간 골라갈 수 있는 네, 준비만 맞습니다. 되어 있으면 네네. 워낙에 많이 채용 공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네네. 상황입니까? 그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채용 공고가 너무 많고 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력서나 자소서 컨설팅 할 때도 느끼지만 현재 프로젝트를 이제 깃허브라든지 이제 기술 블로그라든지 본인의 이제 노션 이력서에도 잘 업데이트를 해놓으면 링크만 이제 전달을 하면은 관심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컨택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런 현상이 사실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큰 흐름이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대표님 확실히 코로나가 이걸 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긴 한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서 제가 잡코리아에서 네. 올 상반기 채용 증가한 업직종 탑5 이걸 좀 같이 보시면서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먼저 전년 대비에 증가율이 높았던 직무에 대해서의 그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5위를 보시면 웹 프로그래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IT 직무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래머, 네. 개발자로 가겠죠. 근데 이제 앞에가 이제 웹이니까 컴퓨터 환경에 있어서의 웹 프로그래머가 5위였고요. 그다음에 4위가 이제 영상, 사진 촬영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디지털화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있었던 플랫폼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촉발된 우리가 다 어떤 무엇인가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가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진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영상, 사진 촬영 이런 거에 관심 있어 하는 친구도 많고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면 밥 못 먹고 살아. 약간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걸 잘하면 그럼요. 감각적으로 찍고 하면 네. 오히려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돼서 이것도 좀 세상이 좀 많이 변했다라고 네. 좀 느껴지고요. 그다음 3위를 보니까 이제 QA 테스터 검증이라고 해서 품질 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도 그 K사에서 그 해외,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그 웹툰 그걸 이제 해외에 서비스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신데 케이스 알겠네요. 네네네. 그 분야를 그죠. 말씀하시는 노란색 거예요. 창. 네, 네. 노란색 창인가요? 아무튼.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하냐 봤더니 처음에 이제 그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런 데들은 뭐를 고민하냐면 고객들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체험하는데 뭔가 버벅인다라든지 불편을 느끼면 안 돼서 최대한 그 단위를 나눠서 어떻게 네. 하면 고객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자꾸 버깅이 나는 건 뭘까? 문제가 생기는 건 뭘까에 대한 품질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QA라든지 테스터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직무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요즘에 핫한 직무 중에 하나가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직무가 있어요. 네. 서비스 기획은 우리 홍선혜 MC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시거나 모바일로 쇼핑하실 때 뭐야 왜 이렇게 환불이 힘들어 반품이 왜 이렇게 어려워 아우, 짜증나죠. 네, 짜증나시잖아요. 네, 그럼요. 어떻게 하면 우리 홍선혜 MC님 같은 분이 짜증내지 않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을까 그런 계획 로직을 짜는 거예요. 오. 네, 그것도 역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한 대로 잘 구현되는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테스트 검증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2위가 이제 정말로 핫한 동영상 제작과 편집 관련해서 예, 저는 우리 방송도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조금 욕심을 낸다면 우리도 약간 좀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 재미있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야 이제 고객들이 보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일도 있고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죠. 빅데이터와 AI다. 근데 사실상 AI는 조금은 더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네. 이게 직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빅데이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쓸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유통소비재 쪽에 있어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하려고 하는 고객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구나. 네. 그다음에 요즘 금융권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가가 됐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 서비스가 하나하나의 고객들을 세밀하게 고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제조업 단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스마트 팩토리 네. 완전 자동화 쪽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제가 좀 엊그저께 기사를 봤는데 대형 택배 회사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C
그 회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물류를 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와 AI의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나 AI에 관련된 기술들을 좀 갖고 있으면 이걸 내가 해당 산업 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로 좀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직무에 1위로 뽑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증가율 높은 산업으로 보시면 5위가 모바일, 그다음에 4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털 커뮤니티, 네. 그다음 3위가 인테리어 자재, 그다음에 2위가 화학 에너지 환경이었고 1위가 솔루션,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I,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다 ERP 시스템을 접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로 자동화되어지고 있다. 그 흐름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직무 탑5, 증가율이 또 높은 산업 탑5만 봐도 뭔가 산업의 흐름이 그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 걸 잘 분석해보는 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일자리 한 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전문대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 취득비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2학기 대면 수업 확대에 따라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학 방역 인력 2,000명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 경정 예산안인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대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공인 자격 취득과 어학 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전문대 졸업 예정자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70만 원, 총 215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장려를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응시료를 지원하는데요. 2021년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등 2만 4천 명이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총 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실습 수업 보조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21억 원을 편성했고요. 전체 직업계고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1명씩 채용해 학생들의 실습 수업을 지원하고 미취업 졸업생의 사회 진출 준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전문대학생은 총 4학기 가운데 3학기를 비대면 수업을 듣다 보니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직업계고 전문대학생의 취업준비 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지원금을 지급해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도록 해 참여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과 교육 인가를 받은 직업 관련 일반 학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 그 결과 기대해 보시죠. 네, 일자리 핫 라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청년들 어떤 걸 준비를 좀 해봐야 되는지, 지금 흐름이 어떤지 이런 부분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자, 컨설턴트님, 코딩 얘기가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네. 뭐 이 열풍은 사실 올해만이 아니라 좀 몇 년 된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시작이 네네.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많이 좀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코딩을 배우면 다 IT 개발자 될 수 있나요? 네, 사실 개발자는 최근 떠오르는 이제 직군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이직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많은 이제 기회이자 희망의 그렇죠. 땅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현업자로서 느끼는 바는 또 쉬울 건 아니지만 또 못할 거는 또 없다고 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 공부량에 비례하는 건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선 맛보기라도 배울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쓴 제 코딩 진로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 네. 이제 6개월 혹은 1년에 본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통찰이 앞으로의 10년 직업 설계 시간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오.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말 이제 코딩을 한번 배워보고 흥미가 생긴다면 이제 배워볼 수 있는 어떤 온라인 강의라든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외부로 구현해 본다던가 혹은 뭐 만들고 싶은 웹사이트가 있다면 그 부분에 로그인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본다던가 저는 그렇게 한번 시켜보는 편이거든요. 컨설팅 할 때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흥미로우면 개발자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딱 확신을 하고 친구들이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전공자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는 편인데 그래요. 네, 최근에도 이제 수학교육과라든지 글로벌 금융학과 굉장히
문과잖아요. 그렇죠. 문송합니다. 이제 네. 문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형 SI 기업에 네, 멋진 IT 개발자로 우와. 취업을 했어요. 오. 프로젝트 경험 만들고 취업을 했고요. 혹은 이제 생명과학과 친구가 있는데 이제 본인의 전공과 소프트웨어를 융합시켜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제 유망한 스타트업에 네, 취업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비전문자라고 해서 못할 것도 없고 문과라고 해서 못할 건 없다. 한번 배워보고 본인이 흥미와 적성이 생기면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배워보기를 추천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알고리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코딩 테스트 얼마나 열심히 풀었는지, 그리고 기술 면접과 자기소개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가 취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못할 건 없다. 이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냥 관심이 있어도 아예 내 분야가 아니니까 해볼 생각을 안 하는 느낌이 좀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인문상경 계열인데 그 학생이 코딩을 할 수 있다. 그럼 확실히 취업 확률이 높아집니까, 대표님? 예, 당연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적성이. 네, 저 군대 있을 때 무슨 되게 쉬운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안 맞으면 못하는 네, 거지만 맞아. 못할 것도 네. 없다. 그쵸.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좀 중간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한번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긴 한데 전 아무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게 코딩이구나라는 걸 좀 접해보시고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또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무료로 코딩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좀 해보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빨리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쪽 소프트웨어 개발 쪽도 갈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질문 주신 걸로 좀 답을 한다면 취업 확률은 굉장히 좀 높아진다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인문계 친구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쪽이 금융 쪽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은행이라고 좀 본다면 이제 은행에선 예전에 어떤 세일즈 역량만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디지털 역량을 좀 많이 체크한다라고 하고요. 디지털 역량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체크하는 게 관련해서 자격증을 좀 많이 네. 요구할 것 같아서 어차피 내가 금융회사 좀 들어갈 거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런 코딩에 관련된 부분도 내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가셔서 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고객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등 좀 정교화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지만 않으시다면 지원하셔서 좋은 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코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뭔가 이과, 문과생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과생에 대한 얘기였는데 뭔가 이렇게 전자기기 같은 걸 보면서 그걸 읽는 거죠. 네. 아, 참 비극적인 스토리군. 이런 느낌으로. 그 정도까지 갑니까? 그게 코딩 맞아요? 그런 네. 게 코딩입니까? 코딩이 뭐예요, 컨설턴트님? 정말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한국어가 통용이 되고 미국에선 영어가 통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키고 싶은 작업이 있으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걸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코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대중교통을 탈 때도 뭐 버스나 트럭이나 뭐 자전거, 오토바이 굉장히 본인의 목적에 따라 다른 걸 골라 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코딩도 뭐 파이썬이라든지 C라든지 자바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언어를 골라서 컴퓨터에게 입력을 해주는 게 코딩입니다. 예전에 컴퓨터를 전공했던 친구가 이제 1학년 때인가요? C 언어 굉장히 어렵다고 막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네. 다 통틀어서 코딩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네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좀 공부를 하신다면 어떤 언어부터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처음에 비전공자분들이 입문하실 때는 파이썬을 주로 배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제 초심자분들이 이제 라이브러리가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복사해서 쓴다던가 조금 처음에 익혀가시는 데는 파이썬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본인의 이제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간다면 자바라든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본인이 도전해보고 싶은 언어도 같이 프로젝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일자리 한다는 이렇게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취업 시장이 산업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코딩에 대해서도 맛보기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을 또 통해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영 대표님, 류채윤 컨설턴트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근 IT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미취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취업 지원 교육 과정을 무료로 듣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국비 지원은 실업자나 재직자가 나라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훈련을 받을 경우 금액 일부 또는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실업자 재직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내일 배움 카드, 취성패, 내일 희망 찾기, 사업주 지원 프로그램 등 여러 분류가 있죠. 훈련 장려금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전 기초도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 국비 지원 컴퓨터 학원 강의 외에도 기초로 들을 수 있는 여타 강의를 통해 베이직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C 언어나 C++ 등의 강좌도 별도 마련 중입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준비해야 할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뒤에는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 발급 준비물을 챙겨 다시 센터를 방문하시는 게 좋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 취업, 일자리 한라인이 응원하겠습니다.